여러분, 역설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환율이 폭락하면 누가 좋을까요? 여행자들이에요. 와, 리라와 떨어졌대. 튀르키예 지금 가면 게이득이야. 유튜브에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근데요, 그 게이득의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그 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싸게 먹는 케밥 한 끼가 그들에겐 월급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튀르키예, 터키라고도 부르죠.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묵칼레,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여행지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은 좋아요. 폭발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30%, 한국의 15배예요. 2022년에는 80%를 찍었습니다. 월급은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수준인데 물가는 서울이랑 비슷해요. 아이폰 한 대 사려면 석 달치 월급을 모아야 합니다. 고학력 청년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의사, 엔지니어, 교수들이 짐 싸서 독일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희망이 없으니까요. 출산율은 2.38명에서 1.48명으로 추락했어요. 한국보다는 높지만 하락 속도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튀르키예가 왜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 어떤 경고를 보내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행 브이로그에서는 절대 안 보여주는 튀르키예의 진짜 민낯,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 여행 가면 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떠올리면 그렇죠. 깨끗한 거리, 예쁜 카페, 여유로운 사람들. 유럽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유럽이 몇 개 나라인지 아세요? 보통 27개라고 알고 있죠? 그건 EU, 유럽연합 회원국 숫자예요. 실제 유럽 대륙에는 47개에서 50개 나라가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요. 자, 그러면 이 47개 나라가 다 잘 살까요? 충격적인 통계 보여드릴게요. 유럽 국가 중 절반 가까이가 1인당 GDP 2만 달러 미만입니다. 한국이 3만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보다 못 사는 유럽 국가가 20개가 넘는 거예요. 튀르키예가 그 중 하나입니다. 1인당 GDP 13,000달러 수준이에요. 한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 에요? 튀르키예가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행 가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스탄불 야경 예쁘고 그랜드 바자르 화려하고 보스포루스 해협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관광지는 그 나라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서울 명동만 보고 한국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튀르키예는 지금 경제적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때 떠오르는 신흥국이라 불리며 G7 국가들도 부러워했던 나라가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튀르키예는 잘 나갔어요. 경제 성장률이 매년 5% 이상이었고 외국인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튀르키예, 유럽연합 가입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국가 부도 위기설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달러를 사재기하고 금을 베개 밑에 숨겨요.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4년 기준 약 2%예요. 그래도 물가 올랐다, 살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튀르키예는요 30%가 넘습니다. 한국의 15배예요. 그것도 지금 좀 안정된 거예요. 2022년에는 80%를 찍었습니다. 1년 만에 물가가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작년에 10,000원이던 빵이 올해 20,000원이 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리라와 가치가 폭락했어요. 2021년에 1달러에 8리라였는데 2024년에는 34리라가 됐습니다. 3년 만에 화폐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아이폰 하나 살펴볼게요. 아이폰 15 프로 기준으로 튀르키예에서 약 7만 리라예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150만 원 정도 하죠. 2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에요. 소득 대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튀르키예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25,000리라예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아이폰 하나 사려면 석 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거죠. 한국에서 아이폰이 석 달치 월급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야 해요. 그런 폰 안 사잖아요. 더 무서운 거는 식료품이에요. 관광객 눈에는 와, 케밥 싸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이스탄불의 식료품 물가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품목도 많아요. 근데 월급은 3분의 1이에요. 체감 물가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감이 오시죠? 서민들은 고기를 못 먹어요. 닭고기마저 사치가 됐습니다. 콩이랑 렌틸콩으로 단백질을 대체해요. 2020년대에 나토 회원국에서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경제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답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에요. 2003년부터 집권했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총리로, 지금은 대통령으로요. 에르도안이 처음 집권했을 때 튀르키예 경제는 날아올랐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인프라 건설하고 중산층이 두꺼워졌습니다. 에르도안이 튀르키예를 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에르도안은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가 믿는 건 이거예요.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가 내려간다.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지금 머리에 물음표가 뜨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은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에르도안은 반대로 생각해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이 돈 빌리기 어렵고 그러면 물건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물가가 내려간다. 이게 에르도안의 논리예요. 경제학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중앙은행 총재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르도안이 뭘 했는지 아세요? 총재를 잘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은행 총재가 4번 바뀌었어요. 다 잘렸습니다. 금리 올리려고 하면은 잘리는 거예요. 이게 에르도안노믹스입니다. 경제학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경제를 굴리는 거예요. 결과는요? 재앙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쳤어요. 중앙은행이 정부 말을 듣는 나라에 누가 돈을 넣겠어요? 불안하니까 다 빼는 거죠.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고 리라화가 폭락하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에르도안은 그래도 안 바꿨어요. 외세의 음모다. 투기 세력의 공격이다. 이러면서 버텼습니다. 국민들만 죽어났어요. 2023년에야 겨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경제가 박살이 난 뒤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게 왜 중요한지 튀르키예가 보여주고 있어요. 전문가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생한 교훈이죠. 근데 경제 위기의 피해는 숫자로만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의사들이 떠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의사 3,000명이 튀르키예를 떠났어요. 독일, 영국, 미국으로 갔습니다. 튀르키예 의사 월급이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수준이에요. 독일 가면 1,0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엔지니어들이 떠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자공학 전문가들이 유럽으로, 중동으로 빠져나가요. 튀르키예에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교수들도 떠납니다. 학자들이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요. 연구비도 없고 학문의 자유도 제한받으니까요. 이걸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해요. 두뇌 유출,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거든요. 의사가 없으면 국민 건강이 무너져요. 엔지니어가 없으면 산업이 발전을 못해요. 교수가 이제 없으면은 다음 세대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떠난 사람은 잘 안 돌아옵니다. 독일에서 좋은 대우 받고 가정 꾸리고 아이 낳으면 굳이 왜 돌아와요? 돌아갈 이유가 이제 없잖아요. 튀르키예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142 숫자예요. 이게 뭐냐면 튀르키예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42개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자조적인 농담이죠. 취업 포털 조사에 따르면 튀르키예 청년 70% 이상이 기회가 되면 해외로 이민 가겠다고 답했어요. 70%요. 10명 중 7명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 동력이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두뇌 유출은 또 다른 문제와 연결돼요. 사람들이 떠나면 아이도 안 낳거든요. 튀르키예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대가족 문화요. 이슬람 국가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이미지가 있죠. 실제로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튀르키예 출산율이 2.38명이었습니다. 한국이 1.3명이던 시절이에요. 튀르키예는 젊은 나라야, 인구 보너스가 있어 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요 1.48명으로 떨어졌어요. 20년 만에 3분의 1 넘게 추락한 거예요. 물론 한국의 0.7명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요.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있었죠. 물론 지금 한국도 심각하긴 해요. 근데 튀르키예는 경제 붕괴와 동시에 출산율이 급락했어요. 이중 타격인 거죠. 경기도 무너지고 인구도 줄어드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간단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튀르키예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커녕 자취도 못해요. 월급 100만 원으로 이스탄불에서 어떻게 살아요? 원룸 월세가 50만 원이 넘는데요. 아이 낳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기저귀, 분유, 교육비 다 수입품이에요. 리라화 폭락하면 애 키우는 비용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죠. 경제가 이 모양인데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에르도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애를 셋은 낳아야 한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 반응교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경제 망쳐놓고 무슨 소리냐는 거죠.
저출산은 시차를 두고 터지는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20년 후의 노동력이거든요. 20년 뒤 튀르키예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늙은 사람만 남는 거죠. 한국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튀르키예는 경제 붕괴까지 동반됐으니 더 심각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튀르키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관광지 말고 진짜 현지인들 삶이요. 튀르키예 여행 가면 대부분 이스탄불 가시죠. 이스탄불 진짜 예뻐요.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 그랜드 바자르. 인생샷 건지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관광객이 보는 이스탄불과 현지인이 사는 이스탄불은 완전 달라요. 이스탄불 관광지는 바가지의 천국이에요. 택시기사가 미터기 안 켜고 바가지 씌우는 거는 기본이고, 환전소에서 사기치고 식당에서 메뉴판에 없는 가격 부르고 유튜브에 튀르키예 사기 영상 검색하면 끝도 없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관광객한테라도 한 푼 더 뜯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거죠. 저는 이번에 안카라를 가봤어요. 수도요. 관광객은 거의 안 가는 도시예요. 볼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안카라에서 본 튀르키예는 완전 달랐어요. 일단 바가지가 이제 없어요. 관광객이 없으니까 바가지 씌울 대상이 없는 거죠. 식당 가면은 메뉴판 가격 그대로 받고, 택시도 미터기 잘 켜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담백하게 친절해요. 팁바라고 하는 친절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삶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안카라 시내를 걸으면 문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어요. 임대 팻말 붙은 상가들이 줄줄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은 거죠. 마트에 가봤어요. 사람들이 가격표를 한참 보고 물건을 내려놓더라고요.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빼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가봤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외식이 사치가 된 거죠. 집에서 해 먹어야 하니까요. 이스탄불의 화려함은 관광객을 위한 거예요. 앙카라의 적막함이 튀르키예 서민들의 실제 삶입니다. 근데 앙카라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봤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이요. 8월 30일이에요. 앙카라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빅토리데이였습니다. 승전 기념일이에요. 1922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튀르키예 건국의 토대가 된 전투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튀르키예 국기를 흔들고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 사진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놀라운 건 분위기였어요. 경제가 이 모양인데도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튀르키예 외치고 눈시울이 붉어진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100년 전 전쟁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이 승리는 특별해요. 오스만 제국이 망하고 외세에 의해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선 역사거든요. 우리는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상징이에요.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한국은요? 국경일에 저렇게 모이나요? 3.1절, 광복절의 거리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정치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 바쁘잖아요. 튀르키예도 정치적으로 갈려 있어요. 에르도안 지지자와 반대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요. 근데 이날만큼은 하나가 됐어요. 나라가 어려워도 정치적으로 갈려도 국가적 상징 앞에서는 뭉치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적 통합이 필요해요. 서로 싸우면서 위기를 넘길 수는 없거든요. 한국은 어때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요? 앙카라에서 또 하나 인상 깊은 곳을 찾았어요. 한국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장소예요. 앙카라 시내에 한국 공원이 있어요. 코레파크.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이 공원이 왜 있는지 아세요? 6.25 전쟁 때문이에요. 튀르키예는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어요. 유엔군 일원으로요. 15,000명이 왔고 그중 800명 넘게 전사했습니다.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희생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왜 왔을까요? 그때 튀르키예도 가난했어요. 남의 나라 전쟁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왔어요. 공원에 기념비가 있어요.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21살, 23살, 25살 젊은 나이에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70년 전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한 나라를 도우러 왔어요. 그 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사는 이렇게 뒤집히기도 해요. 여기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튀르키예는 한때 잘 나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신흥국의 별이라 불렸어요. 외국인 투자가 몰려들었고 중산층이 두꺼워졌고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시스템 몇 개가 고장나니까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사라지니까 화폐가 폭락했어요.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도망쳤어요. 젊은 인재들이 희망을 잃으니까 나라를 떠났어요.
한국은 지금 어때요? 한국은행 독립성은 지켜지고 있나요? 정치가 전문가 영역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젊은 인재들이 한국에 남고 싶어 하나요?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예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며 이민을 꿈꿔요.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튀르키예가 걸어온 길과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한국과 튀르키예는 달라요. 한국이 훨씬 튼튼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세계적인 산업이 있잖아요. 근데 튀르키예도 한때는 튼튼해 보였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가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커지고 어느 순간 무너져요. 튀르키예가 그랬어요. 한국이 튀르키예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전문가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정치 논리로 경제를 굴리면 안 돼요. GCE 안 돼요. 인재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해요. 희망이 있어야 남거든요.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해요. 갈라져서 싸우면 위기를 못 넘겨요. 튀르키예의 현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70년 전 우리를 도우러 왔던 나라, 그 나라의 몰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하지만 배우는 자에게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배움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